먼저 로저스 씨에게도 같이 하고 함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집단소송 하다 말아서 간단한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법이 이게 도입이 되면 이게 소급이 가능한 겁니다. 절차법이니까. 그렇게 되면 쿠팡이 제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3,000개냐 3,370만 개냐의 팩트체크 사실관계도 다 달라지겠지만 만약 3,370만 개의 그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 3조 7천억 원 정도의 3조 3,70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의무가 진다. 그리고 그 절차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쿠팡 여기 계신 분들 버틸 수 없다. 여기 뒤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버틸 수 없다. 쿠팡에 미국에 있는 김범석도 버틸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저는 이걸 보시는 국민들과 함께 관심 갖고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로저스 씨 이게 머티리얼 인시던트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It's a serious incident. And 예, serious. as I understand from what everyone said, there are many ways to destroy Coupang. You 예. guys have all talked about them. 자 그러면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 겁니다. 미국에서 미국 법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제재하는 수단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도적인 이게 부족함 때문에 그 허점을 누리고 쿠팡이 잘못된 베네핏을 누리고 있다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쿠팡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쿠팡의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그럼 법은 쿠팡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미국도 앨론이라고 하는 제7대 기업 같은 경우도 법을 위반하고 분식회계 때문에 파산했어요. 우리나라 법을 어겼다면 책임을 질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책임을 지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프레임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책임질 때는 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팩트 체크를 갖고 논쟁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 CLT 물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바꿔주십시오. 이건 이제 여기 수사기관이랑 같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화면요.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임직원 바이는 CLT 결정으로 시행됐음을 인정된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쿠팡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나온 내부 자료, 공정거래가 확인한 쿠팡의 내부 자료입니다. 거기에 CLT가 나옵니다. 박대준 대표님께 물어봅니다. CLT가 뭡니까? 그 쿠팡 리더십 팀을 얘기하는 걸로. 그러면 CLT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정식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기 포함되어 본 적이 없어서 저기 몇 명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위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쿠팡의 CLT 멤버의 집단 이메일 그룹이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메일 그룹. CLT 쿠팡.com 이런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예, 과거에 있었던 걸로. 과거에 있었고 그 속에 박대준 대표는 여기 포함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거기에 포함. 전혀 모릅니까? 예, 거기에 포함된.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예. 쿠팡의 내부 용어집입니다. 이건 공정거래인도 보셔야 되고 함께 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 보셔야 됩니다. CLT라고 하는 것의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Executive Steering Committee for All of Coupang. 그다음 여기 consist of 구성원이죠. 김범 씨가 있는 거죠. 김범석. 그다음 his direct reports and key staff members. 그래서 이것은 뭔가 쿠팡의 핵심적인 것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룹인 거죠. 이것은 쿠팡 내부 자료인 거고 그것이 공정거래에 온 것이고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김범석과 핵심이 있는 거죠. 그 핵심이 누구냐? 미스터 로저스. 이 멤버 누구입니까? This is an old term that hasn't been used at Coupang for many years. There are still some employees who throw the term around, but there is no CLT라는 Coupang 용어를 leadership 여전히 and there is no 사용하는 직원들이 CLT, not from 동네 있습니다만 그 멤버들 중에 누구 있었습니까?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멤버가 그 당시에 누구였어요? There was this group many years ago. We haven't used this term for many 아주 오래 years. 전에 오래되니까 몇 년 있었던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겁니까? 몇 년 전에 있다가 그 다음에 안 쓴다. 이 표현을 시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I would have to look. I mean, it's been 5, 6, 7 years ago. I 한 would have to 5, look. 6, We haven't 7년 used this 전일 term. 5, 6, 것입니다. 7년 전이고 그 다음에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하여간 오늘 진술 다 본인들 책임지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에 작년 8월 5일자 공정거래 의결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쿠팡 임직원 2,297명에 대해서 PB 상품 점색 순위 조작을 위한 리뷰를 달게 합니다. 이 결정을
이 CLT라고 하는 조직에서 결정을 해서 따랐다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도록 누가 지시했다? 김범석이 지시했다. 김범석이 지시하는데 뭘 이용했다? clt@쿠팡닷컴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예요. 저희는 공정거래 자료 보고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정거래 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사실 확인을 논쟁을 해보시라고요. 재판 끝까지 가보셔서.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 더 있는 게 여기 이겁니다. 제가 딱 표현이 좀 틀렸는데 부사장 승진 기준에 대해서 그 이메일닷컴을 이용했답니다. 제가 여기 사실 조정하겠습니다. 하나는 PB 상품에 관한 검색 순위 조직 후기에 대해서 CLT의 결정으로라고 표현돼서 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김범석이 CLT 멤버들에게 부사장 승진 기준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기관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 이후에 공정위 또는 그 국세청 CLT 멤버 조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CLT 멤버가 이너서클인 거고 이제 실제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를 집중해야 된다. 조사를 집중해야 된다.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심적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법에서는 업무집행 지시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법상 용어입니다. 업무집행 지시자. 회사에 직접 이사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결정권이 있는 사람을 업무집행 지시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회사에 미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예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서 과징금을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 핵심 의사결정권자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서 우리 회사 상법에서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해서 주주 대표 소송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CLT 멤버는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쿠팡의 모든 주주들, 쿠팡의 이관기자들 CLT 멤버가 책임질 거니까 같이 추적하시라. 쿠팡이 이번에 관리 잘못해서 3점 몇 조에 만약 손해배상 책임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CLT 멤버가 개입돼 있다. 그분들은 다 자신의 전 재산을 책임지셔야 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맞는지 틀린지는 팩트 체크이고 저희는 사실 잘 모르니까 논쟁의 영역이지만 함께 검토해 봅시다. 함께 책임지고 이걸 추적해 봅시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미국 투자자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관기자들 그리고 회사 내에 있는 사람들 누가 책임질지에 대해서 함께 제보해 주시고 함께 논쟁하자. 그래서 CLT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김범석 씨는 CLT 멤버입니다. 그리고 쿠팡 의결권을 74.3%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로저스 씨는 미국 쿠팡에 있어서 임원이죠. 맞습니까? 미국 쿠팡의 임원이죠. I don't know if this was clear. There is no CLT. CLT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CLT에 대해서는 따로 사실 확인해야 되고 CLT 멤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로저스 씨는 미국 쿠팡의 핵심 멤버였다. 미국 쿠팡 증권거래소에다가 이게 발표하는 이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이 로저스 씨입니다. 그래서 임원 맞죠? Yes, I'm an executive officer. 네, 그 맞습니다. 여기 미국 임원입니다. 쿠팡의 임원은 아닌데 미국 그러니까 디렉터는 아닌데 오피서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쿠팡의 디렉터 한국 쿠팡의 디렉터들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게 미국 쿠팡의 디렉터, 한국 쿠팡의 디렉터 또는 오피서들 중에서 일부가 여기에 CLT로서 옛날에 활동했던 거 아니냐? 지금도 CLT라는 형태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찰이 수사기관이 서버를 압수하면 저는 그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만약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해결될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 그 관계자를 다 조사해야 된다. 라는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건 뭐냐면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더드 유지했냐라고 하는데 충분한 답변 못했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못했다. 이 주장을 제가 하는 거고 그 지점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야기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은폐했느냐 또는 팩트가 3,370만 명이냐 아니면 3,000명에 대한 피해가 있었냐 이 지점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쿠팡의 일방적 주장이 있었고 정부 측에서의 종합적인 그동안 또 다른 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주장이 차이가 있는데 그 지점에서는 그 배경훈 장관님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정보나 이 사실관계 내지는 지금 쿠팡에 자료 요구했는데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야기로는 서스펙트 1, 서스펙트 2, A, B가 있는 서스펙트 A가 이메일을 2개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서스펙트 A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고, 그러나 서스펙트 B가 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서스펙트 B가 3,000개를 정보를 유출했다 주장을 하는데, 서스펙트 A와 서스펙트 B가 같은 사람이라는 입증이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스펙트 A의 주장 중 일부가 서스펙트 B로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배용훈 장관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용의자는 최초에 그 협박 메일에서 1.2억 건의 1억 2천 건의 배송지 정보, 그리고 5억 6천만 건의 주문 내역, 그리고 3,300만 건의 이메일 주소를 이제 유출했다라고 이제 협박 메일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 측은 3천 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전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합동조사단 그리고 개보위 그리고 이제 경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지금 쿠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천 건 유출건이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의자가 그 3천 건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되고, 또 더 의심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개의 팔로알토 등 세 개의 기관에게 의뢰해서 그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의 진술 결과와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3천 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3천 건이 과연 삭제됐으면 어디에 저장이 돼 있고, 만약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면 이거 삭제했으면은 찾기도 힘들고 이거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디로 또 저장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배우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이게 좀 악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이 3천 건의 유출에 대한 발언도 굉장히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쿠팡이 피조사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라고 본다면, 지금 가기정통부가 침해 사고 신고 접수 이후에 쿠팡의 자료 보존 명령을 1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하여 5개월의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11월 27일에 확인했고요. 이거는 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합동조사단에서 160여 건의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는 50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160몇 건 중에 중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로데이터 자료들, 그리고 그 미국의 보안 업체들이 조사했다는 결과, 그리고 모의 해킹 자료들, 3년 동안 레드팀 운영 결과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잘 협조가 돼야지. 사실 지금 같이 쿠팡은 우리 합동조사단과 실제 이 국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지금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사실 이 결과에 대한 무엇이 두려워서 먼저 발표하고, 왜 우리가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발표해버리고 보상방안 발표하고, 여기에 굉장히 좀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끝까지 이걸 밝힐 거고, 지금 현재 이미 저희가 이메일 그리고 성명 33,000 건이 유출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최초의 용의자가 그 협박 메일에 보낸 내용 정도 수준의 유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조사하고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태영 의원님.